2025년도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회 목차인데요. 사실은 소개를 하고 기본 사업, 신규 사업, 확대 사업 같은 거 경기도 북부 쪽에 있는 시군센터가 다 생겼어요. 드디어. 그래서 경기도에는요, 모든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조금 변화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워낙 생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과 어린이집과 가정과 보호자의 양육을 지원해 주려고 시군과 시도 모두 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많이들 그러세요. 저한테 의정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냐고. 아닙니다. 의정부 센터장님은 별도로 계세요. 네. 그래서 여기 경기도 북부는 핑크색일까요? 핑크색으로 만들어진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10개 시군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두 생겼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남부입니다. 남부에는 21개 시군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수원이 2개예요. 그래서 모두 32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군구센터가 다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시군센터가 모두 다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럼 시도센터는 무엇인가? 시도센터가 경기도가 되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시도센터는 한 개씩 있어요. 근데 경기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북부 쪽과 남부 쪽으로 나눠서 도센터가 이 10개의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북부센터와 22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남부센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의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작년에 동두천을 마지막으로 다 설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두천 어린이집은 직접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직접 지원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을 하고, 이 기본적으로 10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지 않는, 예를 들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여러분이 지표교육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걸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표 내용이 아니라 운영체계 같은, 그렇게 조금 더 굵직하고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하지 않는 사업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회도요,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주로 하실래요? 참여하실래요? 혹은 공모전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이래요.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를 실현하고 싶답니다. 모두 다 같이 웃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상을 보면 모두 다 같이 웃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행복한 아이, 신뢰하는 부모, 즐거운 어린이집. 아이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당근 부모님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뭐를?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신뢰, 부모들의 신뢰를 받으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요거를 잘 해결되면 비전이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영유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신뢰하는 부모와 즐거운 어린이집을 실현하는 포괄적 육아 육아 지원 전문 기관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도 유보통합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딱 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던 문서가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렇게 바뀌는 사회상에 맞춰서 어떻게 역할을 변화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읽어서 또 센터를 잘 읽어서 변화할 수 있는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라고 살짝 말씀드리고요. 추진과제는 영유아 어린이집 가정 지역세로 나눠서 중점적인 거를 여기다 적어드렸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진 않고요. 추후 궁금하시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가 생긴 지 올해가 17년째인가 그래요. 2008년 2월 28일 날 설립했고요. 제가 세 번째 센터장이라네요. 그래서 세 번째 센터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와 경기도 센터가 둘 다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을 중심으로 위탁기관은 경기도고 수탁기관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팀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육아정책팀과 인성지원팀으로 나눠서 경기도에는 인성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사업을 인성지원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총 직원 수는 센터장 포함 2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입니다. 기본사업과 특색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기본사업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놀이학습 공동체, 가정양육 지원, 특색사업으로 인성사업과 놀이지도사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요건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놀이학습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직접 운영은 안 해요. 경기도 시군센터에 저희랑 같이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10개 시군이 모두 다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놀이학습 공동체, 물론 시군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다 저희 북부센터랑 같이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놀이학습 공동체의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존중 보육 프로젝트는 조금 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2025년 대한민국 교육과 보육 모두의 키워드가 상호 존중이 아닐까요? 존중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너무 많고요. 상담 사업도 있고 교육, 공모전 이렇게 진행하고 가정양육은요. 저희 센터에 아동 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줄을 많이 서 계세요. 그리고 아이사랑 놀이터, 시간제 보육 이거는 직접 운영은 안 하는데요.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협력과 연구 발간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수 사업으로 인성 사업과 놀이지도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놀이터에 놀이지도사 선생님이 영유아를 지원하고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자세히 하시면 어린이집 부모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안내 한 장으로 아이들한테 적합한 연령에 적합한 교구를 배달, 직접 가진 않아요. 택배로 받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작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아무래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프로깅도 하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성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놀이학습 공동체는 금방 말씀드렸어요. 10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줘가지고요. 같이 하고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 역할과 시군센터 역할과 어린이집. 이거 신청 많이 하세요.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컨셉이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보육교직원들의 교육을 많이 하자. 근데 그렇게 많이 해도 별로 많이 안 바뀌었나 봅니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교육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어린이집 개별해서 선생님에 맞춰서 어린이집에 맞춰서 아이들에 맞춰서 개별적인 지원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놀이학습 공동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에서 하는 놀이학습 공동체의 제목은 이게 결과보고서가 꼭 나와요. 매해. 그래가지고 여기 참여 신청하신 어린이집에 이렇게 공동체를 운영했습니다 하는 예시가 들어가고요. 연말에 시군센터마다 한 개씩 발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다른 어린이집에서 한 게 좋은 게 있으면 공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발표도 하게 된다, 발표한다는 건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놀이로 함께 배움이라는 책자에 우리 어린이집게 실리려면 아무래도 정리는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얄밉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이 아니라 짜증나는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다 득이 되더라고요. 네, 라고 원장님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학습 공동체 사업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확장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어린이집을 오픈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오픈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픈해서 변화되는 거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상호 존중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땐 권리 존중이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너무 권리를 존중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권리만 존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상호 존중으로. 2년 동안은 정해진 어린이집만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한 20개하고 그다음에 30개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린이집을 정해 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계속 지원하면서 우리가 계획한 이 사업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를 보려고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시범 사업을 진행이 이제 2년 끝났으니까 인제는 어떤 어린이집 정해진 어린이집만 막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쪼끔 전체 어린이집이 원장님이 요구하시는 거에 맞춰서 신청을 별도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 활동별로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상생, 호감, 존중 중심으로. 오, 네이밍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잘한 것 같죠? 그럼 이딴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일단 상생은요,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워크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 워크북을 한번 해볼래요? 하고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개발한 워크북을 어린이집으로 교사 수만큼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직접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그쵸? 이런 거 만들 때 가장 나쁜 거는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거 다 하려니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워크북을 줄이자 해서 2년 동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걸 했더니 권리가 뭔지 또 존중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보육교직원 교육과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상호 존중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육교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부모들한테도 얘기하고 그것도 별도 신청입니다. 존중은 상담입니다. 저희는 티움이라는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상담 사업이 올해 확장해 가지고 보육교직원 플러스 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신청합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집에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원장님이 얘기하시면 잔소리, 전문가가 얘기하면 정보,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를 모르는 불특정 소수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상담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담은요, 이 사고 존중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중심은 캠페인. 여기 보시면 매월 11일 날, 11일이 사고 존중의 날이래요. 그때에 맞춰서 캠페인. 예를 들어, 저기, 우리 만나자마자 인사하지 말고 방긋 한번 웃어봐요. 선생님의 변화된 거, 부모들이 변화된 거를 서로 관심을 가져봐요.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한 달 동안 내지는 11일 날 할 수 있는 뭐 슬로건을 만든다거나 그런 독특한 거를 만들어서 캠페인하는 거, SNS에도 하셔도 되고요. 키즈 공책 있잖아요. 애들한테 보내는 거. 거기다 우리 어린이집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카드뉴스 같은 거 넣어요. 그거 넣을 것도 만들어 드렸어요. 작년에 포스터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퀴즈 공책에다 막 집어넣어 가지고 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많은 캠페인을 진행할 겁니다. 이것도 별도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한 거를 나중에 다 모으면 우리들이 1년 동안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요.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어린이집 가점이 있어요. 얼마인지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가점이 있어 갖고요. 뭐 공모전에 가점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증빙 자료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우리 꼭 믿어야 되는 게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믿고 사는 세계가 아니라 자료가 있어야 믿는 세계를 만드는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한 거 자료를 제시하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갖고 SNS 해시태그 같은 거 하면은 우리 전부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존중 보육 프로젝트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만들어 온 거요. 조금 아까 얘기한 거 이거 3 종을요. 저희가 이 현장에다 배부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저기 어린이집 그 사업 보고회 경기도 어린이집 사업 보고회 때 가서 저희 직원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막 나눠 드리고 그랬던 거 받으셨을 겁니다. 받으셨길 바라고요. 그런 거 어린이집 문 앞에다 붙여 주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효과가 있을까?' 있대요. 시각적인 자극이 뇌를 움직인답니다. 믿는 부모, 웃는 교사, 빛나는 깜짝 놀랐네. 비웃는 교사인 줄 알았어요. 70 밑에 있어 가지고. 이렇다니깐요. 그래 갖고 이런 거 하면은 자꾸만 엄마들이 이걸 읽잖아요. 부모들이 읽으면 '아 그래 존중하자.'
상호 존중을 어울리는 건강한 두근거림, 서로 존중, 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보면 뇌가 변한답니다. 네. 그래서 슬로건 포스터 드렸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못 받아서 어떡하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출력해 갖고 막 붙여 놓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아까 티움이라는 상담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린이집에서 부모인데 저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신청해서 뭐 15분씩 6명, 2시간이면 6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구성해서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부모 상담과 저기 부모 상담을 하고 요거를 말씀드리지 않은 거예요. 찾아가는 부모 상담. 일단은 이 튠 보육교직원 상담은 여러분이 계속 하셨었어요. 쓰담쓰담일까요? 토닥토닥일까요? 토닥토닥인 쓰담쓰담인가? 어쨌건 부모용, 교사용 이 뭐 네이밍 잘하지 않았어요? 쓰담쓰담이든 토닥토닥이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상도 찍고 해서 드렸습니다. 올해는 신청의 한계가 한정돼 있긴 하지만 이 신청수가 빨리 차서 저희가 꽤 많이 사놨어요. 네. 은근 저희 입장에서는 싼 금액은 아니에요. 파는 건데 그래서 영상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전입니다. 어린이집이고요. 신청 서류 공모전 제출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공모전이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내용은 우수보육, 상호존중, 인성교육, 공공장소 에티켓, 경찰청과 함께하는 공모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공모전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되게 많아요. 어쨌건 꽤 많은 공모전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센터장상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지사상 몇 개 드리고 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여쭤봤습니다. 센터장상도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심하지만 센터장의 이름으로 이름은 안 적어놨어요. 경기도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해갖고 그 상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상수가 꽤 많이 돼 있고요. 12월 달에 저희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예요. 이 공모전을 응모해 주신 분, 거기서 시상하시는 분들을 모두 모아서 이 시상식을 합니다. 공모전 시상식을.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은요, 일단 사업 성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요. 접수하고요. 2월인데 3월로 넘어갔네요. 저희가 1, 2월 때 무지 바빴어요. 영희세 표준보육과정 하느냐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선정해서 사례주도 발간하고 경과보고미 시상식을 이렇게 했는데 작년 시상식이에요. 저희 시상식의 컨셉이 뭔지 아세요? 이 시상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상을 받는 사람이다. 그 내빈이 아니라. 그래서 소심하지만 상 받는 모든 분에게 이렇게 생화 콘서트 못 드립니다. 포르지 같은 거 드려서 이거 달고 계신 분은 오늘 상 받으시는 분이에요. 라는 컨셉을. 근데 작년에 좀 작았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더만요. 그리고 안전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가정에다가, 영유아 가정에다 좀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 데리고 이런 데 좋은 데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두 번, 300명인데 이건 좀 조정이 됐어요. 두 번 300명이면 한 번에 150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데 토요일 날 안 되겠다 그래서 저기 구리에 있는 안전교육체험원에 갔는데 안전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크지 않은데 영유아들한테 체험시켜야 되는 안전에 대한 게 모두가 들어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2회 정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반응에 맞춰서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공지하면은 그때 부모님들한테 안내하셔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 발간 다양하게 정보마당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저희 센터에서 만든 모든 발간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에 발간된 자료입니다. 경기도와 보육바로 알기는 이거는 네, 조금 내용이 바뀐 걸로 기억합니다. 노력 함께 배운 컨설팅 매뉴얼도 있었고요. 이거예요. 수학존중 보육 프로젝트에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존중의 만남, 마음의 연결로 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양한 문화 존중하기는 사례집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문화 존중하, 이제 다문화 그런 거 없어요. 문화에 대한 다름을 존중하다.
하는 거 사례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이 다양한 문화 존중하기를 공모에 응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성교육 책에 리플렛이 발견됐고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나트륨 저감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집, 이게 놀이학습 공동체 사례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청하실 수 있는 그 내용에서 이 발간 자료, 작년에는요 프로그램을 많이 발간했어요. 뭐 동화를 통한 인성 동화를 통한 작품법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공모전이나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했습니다. 특수 사업입니다. 인성 지원 사업입니다. 인성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성 지원 사업은 안타깝게도 인성 시범 어린이집은 끝났어요. 이게 두 꼭지로 나뉘거든요. 인성 시범 어린이집과 일반적인 보육교직원들 인성 사업의 두 가지 꼭지로 나누는데 인성 시범 어린이집을 저희가 130개인가요? 130개를 영유아 대상,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신청을 했어요, 내용을. 근데 현장 원장님들이 그 이후에 원장님을 뵀는데 되게 저한테 짜증내셨어요. 정말 준비 잘 해놨는데 저기 클릭에서 밀렸답니다. 그 클릭을 밀린 선생님이 되게 죄송합니다를 남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시범어린이집이나 인성 시범어린이집에 선정이 된 어린이집에서 공모전 응모해요. 인성 우수 어린이집 쪽으로요. 그래서 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응모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범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0개소네요. 또 헷갈렸네요. 네, 15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은 전문가를 양성해갖고 인성교육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전문가를 활용해서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내 보육교직원들을 위해서 보육교직원 인성교육을 아까 말씀드렸죠. 인성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어린이집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 맞춘 거는 기본적인 인성이 아니라 교직 인성이에요. 당신이 교사로서 어떤 인성을 가질까 하는 거. 원장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잔소리지만 전문가가 이야기해서 잔소리가 아닌 걸로 해서 선생님이 마음가짐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도내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3회 250명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번역반 학습공동체 인성교육 시범어린이 대상으로 하고요. 경기도 부모교육은 시군센터 연계사업입니다. 시군센터에서 이 부모교육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받았거든요. 지금 수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 공모전 예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경기도민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경기도에 사는 도민으로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 보면 딱 원장님이시구나 알 수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영유아 인성교육은 이 버스 내용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인성교육이 교재되어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 도내 어린이집이지만 남부 쪽에서는 오기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실 수 있어요. 이 공간의 한계는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시군에 아이사랑 놀이터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도 도센터로서 경기도청 안에 있습니다. 북부청상 안에. 그래서 아이사랑 놀이터 홈페이지에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AI 놀이터라고 조금씩 변화해볼까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놀러 오세요. 네, 신청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 내용은 계속하면 재미없어서 그때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요거 망가져갖고 추가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플레이 같이 AI 쪽은 지금 조금 더 추가해서 멋진 걸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늘품숲입니다. 여기 아이사랑 놀이터는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곳이에요. 자유롭게 놀이의 특성을 살려서 오후에는 부모님들이 오시거든요. 오전에는 단체도 받고요. 근데 여기서 신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좀 이따 하려고 그랬었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요. 신청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신청하세요. 네, 여기서 신청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아이사랑 놀이터 마음껏 노는 그냥 자기 자유놀이를 하는 데인데 경기도 늘품숲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코너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저희가 실버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실버 선생님들이 이 코너에 맞는 활동을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서 이 의식이나 개념을 다시 한번 순환식으로 체험하면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와서 보시면 참 좋다 그래요. 제일 감동하는 게
층간소음이에요. 그래서 층간소음 측정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120분 순환식 체험인데 그 체험 끝나고 나서 약간의 자유놀이도 할 수 있지만 체험하는데도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이 뒤에 경기도 그 인성 버스가 있어요. 45인 버스, 인승 버스에다가 다 이렇게 세팅해 갖고 찾아가는데 이 물품수에 올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리 때문에 아이들 견학하려면 안전돼 있어서 오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습을 못 오는 어린이집들을 위해서 저희가 버스에다가 일정 부분을 탑재해 갖고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역시 광클이라고는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애니메이션, AR 제어 환경, 대중교통, 물품수 전체, 공공장소 식당 체험, 층간소음 체험 이런 거 식당에서는 좀 제발 좀 앉아있어라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거를 얘기해주는 그런 순환식 체험입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올 수 있는 데 있죠. 의정부는요 체험용 버스가 안 갑니다. 가깝기 때문에 의정부에서는 여기로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향도 체험용 버스가 안 갑니다. 저희가 이 체험용 버스를 만들 때 고양시에는 그래도 애들이 체험할 것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랑 의정부 빼고 어디를 간다? 경기 북부 8개 지역, 경기 남부 4개 지역. 그래서 요일별로 이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광주, 김포, 양평, 하나. 멀긴 합디다. 여기 갈 때는 2시간 전에 출발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월 정해진 날짜에 체험을 클릭하셔서 가는 건데요. 일단은 이 버스가 가 있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45인 버스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돌리는데 힘들던데요. 그리고 전기를 끌어쓸 수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이 애들이 너무 적다 그러면 쪼개서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 인성동물 맞추기 AR 거기 아까 늘품숲에 있는 AR 체험은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래동화로요. 동화의 저작권 때문에 전래동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까지는 재활용이었어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식사놀이를 통한 생활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저도 타봤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버스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어른인데도 신기하던데요. 애들한테 신기한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 환경교육입니다. 경기도 북부의 영유아가정 모든 영유아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영유아가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실천하기. 그래가지고 사업 설명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미리 공지하셔갖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아이들한테도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한테 이 탄소 중립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개념을 조금 실천해주고 싶으시면 이런 사업 설명회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저기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미션은요. 주제별 실험과 사진과 소감 작성 후 구글 폼으로 넣으시면 돼요.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환경정화, 우리 집만의 환경 지킴이 방법 이런 거의 내용, 미션 내용은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부모들이 실천해가지고 실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걸 실천해서 여기다가 탑재해 주시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공지를 해주시면 이 어린이집은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걸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 성교육 시계구축이에요. 이 교사 거를 보면은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는 벌써 3년째 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선생님들이랑 부모들이 아이들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QR코드를 넣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자료가 너무도 많은데 그거를 다 수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찍잖아요. 그러면 졸라맨도 나오고요. 뭐지? 제목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뭐가 싫어서 막 그런 것도 있고 다 만화예요. 애들 거는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딴 거 할 거 없어요. 이거 찍어서 큰 화면으로 틀어놓고 틀어만 놔도 애들이 봐요. 그래서 틀어놨다 또 틀어놨다 또 틀어놨다 이렇게 은연중에 스며듭니다.
그런 걸 하시라고 했는데 어머 우리는 이 리플렛을 못 받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저기가 있습니다. 저기 성교육 이 QR코드 말고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있는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성교육 내용이 있죠. 그거를 수합한 다음에 성교육 전문가가 묻고 답하기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거 아이들 노트에다가 경기도 북부센터에 있는 요거를 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는 영상을 찍어서 했거든요. 올해는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토크 콘서트. 거기서 엄마들을 모아놓고요. 아이들 성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그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와서 듣는 것과 다르니까. 근데 이 토크 콘서트가요. 미리 질문 다 받아갖고 질문할 사람도 정해서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런 토크 콘서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성행동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부모들 가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에 가서 조금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는데 영아랑 유아랑 성에 대한 문제도 달라서 영아 한 번, 유아 한 번 이렇게 콘서트를 2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예요. 네. 저기 사실은 저희 센터 대표 전화로 걸면은 뭐 차원로 보건법에 의해서 그런 거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치잖아요. 070 2번을 이용하시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궁금한 거 있으시잖아요. 그럼 다이렉트로 연결하시고요. 원장님 저기 신청합니다. 여기 쓰셔도요. 뭐로 신청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때그때 신청 방법이 다르니까 그거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역할이랑 저기를 전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공모전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모전 결과는요. 이렇게 상 줬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올해는 12월 달에 할 거라고 평화놀이 콘서트 홀에서 합니다.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어우 멋있네요. 네. 그래갖고 2025년도에는 이거는 넘어갈래요. 아니 이거 아니죠. 넘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잠깐만요. 사진 5가지 항목입니다. 인성교육 지원은 저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인성교육 시범어린이집한테 우수어린이집이 되는 과정이니까 만약에 시범어린이집에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수보육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이랑 주제가 똑같습니다. 다양한 문화 존중하기 영세표준보육 과정에서도 나왔죠. 모든 일하는 큰 덩어리로 아이들을 스페셜하게 보지 말자. 이제 더 이상 그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상호존중 보육 프로젝트는 상호존중 보육 캠페인 등을 참여한 어린이집은 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인성교육 사업인데도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교육장소 에티켓 뒤에 자세히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총 80개예요. 도지사상이 33개, 센터장상이 35개,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대 감사장도 있어요. 상호존중 보육 프로젝트에 많이 다 참여하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10개를 배정을 했고요.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랑 경찰청 이게 굉장히 높은 저기래요. 단위래요. 그 경찰 쪽에서요. 그래서 감사장 여기는 상장을 줄 수가 없답니다. 상장은 굉장히 무거운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도로 한 개 한 개에서 총 80개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잊지 마세요. 3년 이내에 저기 도지사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정말 잘 썼어도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도지사상. 근데 또 신청해요. 도지사상 말고 난 센터장상이라도 받아야 돼. 그건 괜찮아요. 네. 그래가지고 도시상 수상은 3년 이내 안 됩니다. 센터장상은 3년 이내 받았던 건 불가하실 거예요. 생긴 지 3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그 주제에서 근데 다른 예를 들어 인성지원으로 도지사상 받았어요. 근데 다양한 문화 쪽으로 해서 도지사상이 됐다.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동학대나 이런 거 표절작품이다. 이게 경기도 북부에서도 하고 경기도 남부에서도 합니다. 양쪽 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도 공모전을 하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 얻어 걸리자 안 돼요. 제가요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저기 400몇십 개를 봐야 돼요. 그거를 봐서 기억은 다 하지 못하겠지만 너무 똑같은 걸로 내고 있다? 그러면 불가합니다. 그러나 주제가 다르네요. 네. 거기는 올해도 볼까?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표하실 거예요. 추진 일정은 여러분이 응모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 추진 일정이 다릅니다. 상세하게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성 시범 어린이집, 우수 어린이집은 일단 추진 일정이 여기까지 3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8월까지는 필수 참여와 권장 참여로 나눠집니다. 필수 참여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만 있습니다. 근데 우수 보육 프로그램이나 상호 존중 프로그램은요, 권장이에요. 교육을 권장 참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은 미리 신청해서 진행하는 거지만 나머지는 이 공모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쭉 준비하시다가 9월 여기 교육 받으시고 9월에 서류 접수해갖고 심사받아서 시상식에 오시면 됩니다. 그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출 서류는 그 공모전마다 다르니까 그때그때요. 확인, 조금해서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모전은요, 원본 한 부랑 신사용 한 부, 총 2부를 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어린이집 이름이랑 교사 이름, 아이들 이름은 땡땡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어린이집에서 내는지 몰라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얼굴이 노출됐다. 그러면 초상권 동의.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블러 처리해서 내셔야 되는 거, 이제 초상권, 저작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신경 써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글씨 크기까지 정해드렸어요. 사실은 공모전이라는 게 그 정해진 분량에서 축약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까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간격, 굴림, 글씨체, 글씨 크기 같은 거를 전부 다 맞추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공모전은 여기서 15페이지 준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20페이지에 다양한 걸 다 썼어요. 그러면 대상에서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약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 거 다 많이 알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축약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를 정리하는 것도 어린이집에서 지켜줄 규칙이에요. 30페이지에 많이 쓴 것과 15페이지에 축약 쓴 것과 이렇게 봤을 때 30페이지에 쓴 게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15페이지 쓴 어린이집은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지 이런 거 내용은 자세히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유의사항은 저작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파일도 저희 거고요. 초상권이 문제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해결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저기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아까 결과보고서 같은 거에 같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공익 목적으로 2차 배포도 가능하다는 얘기, 이의 제기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하시고요. 참여증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해서 다 같이 했는데 어린이집 상장 받고 선생님들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력 썼을 때 참여했습니다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참여증을 저희가 드린 게 꽤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공모전 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누구누구가 참여했습니다를 하면 이 선생님이 이직을 하거나 이력서에다 한 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줄 쓴 내용에 대한 물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여증은 인성, 우수, 나트륨 상호존중 분야 배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자료는 이런 거예요. 말씀드렸죠.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육 프로그램 하고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이거는 이미 하고요. 여기 필수가 있습니다. 인성교육 공모 우수 사례 분석. 아우,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공모전 응모하기를 일반적인 내용을 해드렸어요. 근데 올해는요, 제가 선생님들을 좀 괴롭히했습니다. 눈치 없이. 여태까지 응모된 작품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이게 저작권이 우리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그거를 캡처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까 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1회를 꼭 받아야지. 요거 2개 안 받으면은요, 응모할 수 있는 자격조차 생기지 않아요. 뭐는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은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우수보육 프로그램은 미리 신청 안 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다양한 문화 존중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회 교육 2회 진행 예정인데 설명은 들으셔야지 맞춰갈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알아야지 뭐를 해요. 그런데 권장이에요. 이거는 가산점을 2점 준다네요. 네. 근데 이거 가산점 안 줘도 들어와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함께 준비하는 공모전은 작년에 들어온 다양한 문화 존중하기에 이렇게 쓴 거, 제목을 이렇게 한 것이 응모해갖고 선정이 됐습니다 하는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서, 왜냐하면
2024년보다 25년에 똑같은 걸 한다면 조금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인데 이게 두 번이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한 번 하고 그거를 아까 이거는 영어로 했는데 리코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리코딩 해놓고요. 리코딩 한 다음에 한 번 더 틀어드리려고요. 그때 못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요거를 할 수 있게요. 이거는 그냥 유튜브에 안 올립니다. 신청받아서 해드릴 거예요. 네. 저 사실은 유튜브에 이거 그냥 올리는 거 몰랐어요. 이것도 신청받는 줄 알았어요. 유명해지는 건지 이상하게 얼굴이 많이 돌아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행 과정은 이렇게 해갖고 다양한 문화 존중하기 사례집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인쇄 안 해요. 저희가 그나마 인쇄한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 상호존중 교육 프로젝트는 제가 너무 앞에서 많이 설명했네요. 이 심사 기준이에요. 얼마나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했나, 많이 참여할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SNS에 호응도가 어땠나, 아무나 보면 클릭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에 보는데 이게 공공의 이 어린이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두 다 일반화될 수 있는 공익을 살 수 있는 분야인가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거 그 밥에 그 나물 재미없어요. 창의성, 창의적인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시기 전에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해서 안 한 거 볼까? 이거 하면 어떨까? 그거 어디서 봤는데요? 이런 브레인스토밍? 그런 과정이 먼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하면 훨씬 더 의미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리인데 예산이 너무도 많이 들어요. 그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수 없으니까 그 확장 및 지속 가능성도 점수에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시작해 주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쇼펑, 이거는 확장성이 엄청 많을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지구력이 없어졌다며요. 그래서 함께하는 공공여정, 경기도민이에요. 원장님은 안 그러세요? 저는 원장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먹는 거에 집중 안 하고 애기 가진 엄마들의 애들을 어떻게 지도하나 하는 걸 그걸 보고 있다가 체해요. 이런 것까지 당했어요. 애가 막 뛰어다니니까 어떤 엄마가 저보고 얘기하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줌마가 이놈 하신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놈 안 해요. 라고 본인이 말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장 선생님이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요. 아까 그 식사 예절 중에 사실은 저의 포인트는 모래시계였습니다. 밥 먹을 때 어른이 먼저 드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꼼짝 말고 좀 앉아 있으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절과 캠페인.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어떻게 확장시킬까나 고민 중이에요. 이 예절 캠페인 쇼폼을 만들어 주시면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경기도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적합성, 공익성, 적용성, 창의성, 활용성 아까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경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시 받으셨어요? 경찰청에서 가정학대 예방 포스터가 2년 동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배부했었거든요. 이 경기도 북부경찰청에서 같이 하자고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근데 2년 동안 했더니 올해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 더 우리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아동학대 제로 주제는 이거예요. 근데 네임은 이게 아니에요. 네이밍이 뭐 있었는데 되게 예쁜 거였는데 선생님 올려주세요. 경기도 북부의 어린이집입니다. 북부만 하자고요. 그래갖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뭐 적용 가능성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이 경찰이랑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해갖고 내용을 이 심사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가지고요. 2년 동안 아동 권리 폭력이 심한데 아동도 물론 이거 해갖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이 학대 그것도 얘기를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요거 QR이요. 이것도 저희 센터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 QR을 찍으면 노래가 나와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동요를 우리 잘 공모했어요. 먹네. 네. 거기가 동요 공모했는데 자랑스럽게도 경도 북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노래 참 예뻐요. 두 개 다. 그래서 요런 노래를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죠. 막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함께하는 아동학대 제로.
네, 공모전명이 맞대네요. 그런 맞대네요. 그래갖고 어쨌건 그런 노래 같은 거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그 애가 흥얼거려요. 그 엄마들도 듣다가 흥얼거려요. 그러면 노래로 하면 귀에 들어가서 인식이 됩니다. 각인이 된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아동학대 제로에 도전해 봅시다. 담당자입니다. 요 전화번호 8672 이거 가면 우리 센터에서 가니까 받아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기 12월에 공모전 시상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